번째 페이지에 most people에서 끊어주십시오. 자, 일단 주어부터 우리 많이 봤던 표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 뭘 떠올리라고 했지, 강연아? 댕청하다고 했죠. 댕청이 뭐야? 이거 몰라? 여러분 야민정은 몰라요 이거? 댕에서 이 디귿에 이 옆에 보면은 애가 붙어 있잖아. 모음 여기 연결하면은 멍이 돼요. 멍. 그 댕댕이 몰라? 댕댕이? 멍멍이. 그래서 멍멍이를 댕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거 야민정음이잖아. 야매 훈민정음. 그래서 댕청하다면 댕청. 모스트 피플이 주어로 잡히면 일단 이 모의고사 풀 때도 룰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통념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웬만하면 사실 진술의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 이걸 뒤집으면 주제문이 나오죠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은 의심할 바 없이 no doubt에다가 앞뒤 소가로 B가 묵음이에요. 의심할 바 없이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 질문은 if 앞에 소가로 엮게요. 자, 부사 성분으로 시작하면 시야를 넓게 잡으라고 했지. 어디서 닫을래? 동일이 응이 아니고, 자, if에서 자 부사절로 시작하면 부사를 닫는 성분이 뭐야? 컴마가 있죠. 이제 부사를 닫는 컴마까지 의미 단위를 한 번에 시야를 넓혀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날아가고요. 자, 해석해보자. 동일이가 만약 나무가 떨어지는 게 아니, 나무 어디서 떨어져? 자, 만약 나무가 쓰러진다면, 자, fall은 쓰러지다 할 뜻도 있어. 어디에서? in the forest. 숲에서 쓰러졌는데 there's no one there 에서 끊어주세요. 역시 there is 있다, 존재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유도부사 도치 구문이 나왔죠. 또 뭐 한다면 no one there, 거기에 아무도 없다면. 앞에 있는 there는 유도부사기 때문에 뜻이 없고 뒤에 있는 there는 지시부사기 때문에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무도 없다면. 어떤 아무도? to hear it fall. 떨어지는 거 아니고 쓰러지는 거라고. here이랑 fall이랑 세모 표시하겠습니다. 어퍼 포인트. 자, 얘 어떤 구문이 쓰였니? 동일아. here 지각동사니까 목적어 동사 원형 구문이죠. 동사 원형 대신에 뭐도 쓸 수 있어? 그렇죠. ing 형태도 쓸 수 있으니까 equal falling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falling으로 변형돼서 나와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질문은 들어봤을 겁니다. 만약 나무가 숲에서 쓰러졌는데 아무도 그곳에 그것을 쓰러지는 걸 들은 사람이 없다면 does it make a sound? 소리를 만들어낸 것일까?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일까? 라고 의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 앞에서 봤던 색 지문 기억나요? 색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색을 예를 들면 입자로 바라보는 사람들, 객관적인 속성이 있다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실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요. 실체로 바라보고 입자로 바라보는 건데, 거기에서 어떤 예시가 나왔었냐면 거기서도 잎사귀 얘기했었죠. 숲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얘기, 똑같은 비유를 사용했었거든요. 기억나요? 네. 그치? 숲에서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걸 본 사람이 없으면 색이 존재하지 않다고 보는 게 주관적인 입장이었었잖아요. 복습했다고 믿어요. 그거랑 사실 되게 똑같이 연결이 되는 질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관측한 사람이 없다면, 본 사람이 없다면 정말로 소리가 존재했던 걸까라고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their correct answer is no에서 끊고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답을 확실하게 했어요. no라고. 소리가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소리가 존재했던 거야, 안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들은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다면 이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대 과학의 이론 중에 양자역학과 연결이 되죠. 관측한 사람이 없으면 특정할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여러분 슈레딩거의 고양이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갑자기 내가 물어볼까 봐 못 들어봤다고 한 거지.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되게 하이젠베르 슈레딩거라는 과학자가 이 양자역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들었던 표현이에요. 옆방에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그 고양이와 함께 이 사료에다가 이 물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일주일에 관찰을 하는 거야. 물에다가 독을 탔어요.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 이 고양이가 그 물을 마시겠지? 그럼 우리가 그 방문을 열어보기 전까지의 알아보기 전까지는 그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직접 관측을 하기 전까지는 이 고양이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공존하는 거예요. 죽어있기도 하고 살아있기도 하는 거야. 근데 방문을 여는 순간 그 상태가 확정이 되겠지. 죽어있든 살아있든. 이게 양자역학이야. 뭐냐면 불확정성이라고 해서 관측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확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관측을 해서 딱 현상이 목격이 되어야만 그 상태로서 존재하는 거. 너무 어려운 걸로 안 들어갈게요. 그냥 할게요. 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이 숲에서 나무가 쓰러졌는데 들은 사람이 없으면 그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sound 끊어주세요. 그리고 pressure waves에서 끊고, 자, pressure wave는 볼펜으로 밑줄 긋고 한 단어로 외우겠습니다. 압력파죠. 이제 소리는 파동의 한 종류지. 자, 소리는 pressure wave 그 이상일 것입니다. 압력파 이상입니다. and 그리고 there can be no sound 에서 끊고요. without 앞에 소가로 hearer에서 닫아주십시오. 자, 이것도 과학을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확실하게 직관적인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여러분, 빛은 입자야 파동이야? 입자야 파동이야? 영의 실험 몰라요, 여러분?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해요. 빛은 알갱이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관측을 하기 전까지는 파동의 상태, 파동의 성질을 띠는데 관측을 하는 순간 갑자기 입자로 바뀌어, 빛이. 물론 몰라요, 이거? 영의 이중실리 실험 몰라? 이제 곧 배우게 될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거야. 뭐냐면 아무도 바라보지 않은 상태에서 빛은 파동의 형태거든요. 물리적인 속성이 없어. 그냥 파동이야. 근데 딱 카메라로 찍든 아니면 관측을 하든 실험을 하든 관측하는 사람이 생긴 순간 갑자기 알갱이로 바뀌어. 소름 돋지 않아요?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그 게임 속 현실이다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유튜버 보면 음모론. 그거에 어떻게 보면 증거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관측하면 입자로 보이는데 파장이면 어떡하나? 관측하기 전에는 파동의 형질을 띠거든. 관측을 하지 않을 때는 파동의 성질을 띠다가 관측하는 순간 갑자기 입자 알갱이의 성질로 바뀌어. 그래서 되게 소름이 돋는 거죠. 아무튼 이게 양자역학의 골자입니다. 관측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좀 이론을,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봤다면 아마 한 번에 이해가 갔을 내용입니다. 소리는 파동 이상일 것입니다. 파동은 물리적 속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파동은 물리적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입자의 속성이 있어, 없어? 없지. 파동은 입자가 아니잖아요. 실존하지 않는 거야. 실체가 없어요, 파동은. 근데 이거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소리는 파동 이상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입자를 의미하는 거겠죠. More than pressure wave가 의미하는 건 소리는 입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어떤 소리도 청각을 듣는 사람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즉 1, 2, 3번은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에 들은 사람 없으면 그건 실존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소리는 입자처럼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거든 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Similarly 앞뒤 소가로 비슷하게. 자, 새로운 사례가 나옵니다. Similarly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고요. 별표 삽입 적어 주십시오. 자, 마찬가지로 과학적 소통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소통이에요. 과학적 소통. 일단 콜로케이션으로 외우게 한 단어처럼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 two-way에다가 밑줄 그어 주십시오. 자, two-way는 양방향 또는 쌍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양방향의 과정입니다. 자, 양방향의 과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승아야? 일방의 반대겠죠. 양방의 반대는 원웨이예요. 원웨이. 일방향 혹은 편도라고 하죠. 자, 그럼 소리가, 과학적 소통은, 과학은 양방향이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 것 같아? 3번까지 내용이 정리가 됐으니까 연결해서 해석해야죠. 이게 무슨 말일까? 과학은 양방향이다. 바로 앞문장에 연결해봐. 듣는 사람이 있어야 소리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양방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다음 5번 문장 보겠습니다. just as 앞에 소가로 열고 커마 닫을게요. 역시 비유 표현이기 때문에 부사절이고요. 부사절은 가볍게 날려야 돼요. 자, just as부터
커마까지 어퍼 포인트, 뭐뭐처럼. 자, 어차피 필요 없는 성분이죠. 뭐뭐처럼이라고 비유를 했다는 건 이건 버리고 뒤에 있는 주절 중심으로만 요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소리가 쓸모가 없는 것처럼 useless에다가 어휘 포인트. 그리고 이것이 인식되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듯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published scientific paper에서 끊어주세요. 출판된 논문은 페이퍼는 종이란 뜻도 있지만 논문의 뜻도 있습니다. 출판된 과학 논문은 is useless에서 끊어주십시오. useless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쓸모가 없습니다. unless it is received, understood 끊어주시고요. 이것이 수신되지 않는다면 또는 이해되지 않는다면 by 앞에 소가로 audience에서 닫아주십시오. 자, intended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까요? 자, 의도된입니다. 의도된 독자에 의해서 이해되지 않고 수신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쓸모가 없다. 자, 5번이 비로소 이 글의 완벽한 주제문이 되거든요. 자, 동일아. 자, 앞에 나왔었던 이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 사실 이것도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요. 진짜 중요한 주제문은 5번에 있거든요. 과학 소통, 과학 커뮤니케이션 일단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는 쌍방향, 양방향이요. 이 두 개 가지고 주제문 만들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5번이고. 자, 이 글의 주제문 말해보자. 과학 소통은, 다시 말하면 과학은 듣는 사람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되게 엄청난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과학자가 거의 세상의 진실을 밝혀냈어. 근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나 그 논문을 봐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얘는 아무튼 여기서 주제문이 정리가 되고요. 다음 더즈입니다. 더즈 앞뒤 소가로 표시. 자, 그러므로 we can restate axiom of science에서 끊고요. 자, 여기다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axiom. 자, 얘는 원래 격언 뭐 이런 뜻도 있는데 밑에 보시면 자명한 이치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내신 뜻이니까 이렇게 외울게요. 자명한 이치. 자명은 스스로 명백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restate는 재진술을 하다고요. 과학의 자명한 이치를, 과학의 이치를 다음과 같이 재진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도 주제문 다시 한번 반복되겠죠. 과학 실험은, 자, 대용어가 쓰였습니다. 서은이 과학 실험의 대용어가 뭐야? 과학 소통이었죠. 앞에서 나왔던 키워드를 계속 바꿨었어요. 단어의 형태가 조금씩 바뀌어도 그냥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해야 돼. 과학의 실험은, 과학의 소통은 완전할 수가 없다 해서 끊어주시고요. not complete. 그리고 complete에다가 어휘 포인트, upper 포인트로 not until에다가 밑줄 그을게요. 자, 이건 여러분 독해할 때 굉장히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not until 구문 들어본 적 있죠? not until. 자, 강연아, not until 들어본 적 있나요? 서술형 특강 때 했어. 자, not until은 자, 네. 그냥 독해에서 마주치면 강연아 애프터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not과 until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떨어져 있던 붙어 있건 무조건 두 개 합쳐서 애프터로 바꿔서 해석하면 돼요. 이게 지금은 문장이 짧고 간단하니까 쉽거든요. 이게 한 3줄, 4줄, 5줄 단위 되면은, 그리고 not이랑 until이랑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 진짜 헷갈려서 독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막 야매이긴 한데 not이랑 until을 합쳐서 애프터로 바꾸시면 간단하게 해석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재진술해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의 이치를 다음과 같이 재진술해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은 완전할 수 없다 이렇게 직역해도 좋고, 혹은 과학은 완전할 수 있다. 뭐뭐 한 후에, 뭐 한 뒤에 완전한 거예요. 결과가 출판되고 이해된 후에만 완전한 거죠. 부정진술이 나오면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중부정이나 부정진술 나오면 조금 다시 바꿔서 재진술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과학은 뭐뭐 할 때까지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건 뭐뭐 한 이후에야 완전하다와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자, 앞으로는 not과 until이 나오면 애프터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훨씬 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재진술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격언을, 과학의 이치를 다음과 같이. 자, 진짜 찐 주제문이겠죠. 과학의 실험은, 과학은 완전할 수 있다.
그 결과가 출판되고 이해된 이후에 완전하다. 됐죠? 그래서 여기 not 하나 빠지면 오답되는 거 알죠 여러분? not until 구문이기 때문에 not이 반드시 있어야 after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빼버리면 incomplete로 바꿔야겠죠. 변형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원문을 그대로 달달 외운다고 맞출 수가 없어. not이 빠지면 이 complete도 마이너스 단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 다음 문장. 자, publication. 자, 논문이라는 단어를 다시 출판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해석하고 있네요. 여기서 출판된 논문이라고 의역을 해놨고요. 출판은 no more에서 끊어주십시오. no more than에서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요거를 한 번에 표시해 주십시오. no more than. 그리고 waves에서 끊고요. unless 앞에 소가로 끝에 닫아 주십시오. 자, no more than은 그냥 단어처럼 외우세요. 비교급 관용 구문인데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왜냐면 no more than이 지금 붙어있지. 붙어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붙어있을 때와 떨어져 있을 때 뜻이 달라. 그리고 no more than도 있고 not more than도 있어요. not more than도 붙어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 not more than 붙어있냐 떨어져 있냐, no more than 붙어있냐 떨어져 있냐, 네 개가 뜻이 다 달라요. 이거는 저는 고3까지 다 통틀어서 완벽하게 하는 애는 한 명도 못 봤어. 한 명도 없었어요. 막 전국 몇 등이었냐, 전국 18등 했던 친구도 이거는 정복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거를 그냥 암기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야매긴 한데, 노가 부호가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죠. 그럼 모월은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플러스 부호죠. 우리 수학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어떤 부호가 돼? 마이너스 부호죠. 부정적인 어감으로 해석이 돼요. 이해했어요? 그럼 만약에 no more than은 no가 마이너스지. no less than. no less than이 나왔다고 하면 no가 마이너스, less도 마이너스지.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부호가 되니까 긍정적인 어감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럼 no more than은 무슨 뜻이냐면 뭐뭐에 불과한이란 뜻입니다. 부정적인 어감이에요. 뭐뭐에 불과한, 요건 그냥 단어처럼 외워주세요. 뭐뭐에 불과한. 그게 훨씬 더 속 편할 겁니다. 자, 출판된 논문은 뭐에 불과하다? 압력파에 불과할 것입니다. 입자가 되지 못한 파동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예요. 입자가 되지 못하고 그저 파동에 불과하다. 추상적인 개념이고 정신적으로만 존재하는 개념. 저 승아 죽으려고 그러네. 자, unless가 다시 한번 붙었습니다. 뭐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는 if not의 축약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가 아니라면. 출판된 논문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파동에 불과하다. 파동은 실존으로 실존하긴 하지만 파동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지되지도 않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건 약간 문과식으로 쓰는 거야, 이 글은. 왜냐면 파동도 과학에서는 실존하는 개념이거든요. 측정도 가능하고 물리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이건 문과 교수가 쓴 겁니다. 딱 봐도. 왜냐면 파동을 실체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개념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출판된 논문은 그 논문이 이해될 수 없다면 파동에 불과하다, 압력파에 불과하다. 다음 too many scientific papers 끊고 fall에서 끊고 silently 끊고 끝에 닫아주십시오. 자, 마지막은 함의추론 문제로 아마 출제가 됐을 텐데 역시 비유의 표현입니다. 너무나 많은 과학의 논문들이 조용히 숲속에서 쓰러집니다. 자, 유나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너무 많은 과학 논문들이 숲에서 조용히 쓰러지고 있다. 조용히 쓰러진다는 건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아무도 관측하거나 이해하거나 보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이게 무슨 의미야 그러면? 이해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겠죠. 과학 논문들 중 많은 숫자가 이해되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얘기겠죠. 자, 과학 논문들 중에 대다수가 혹은 많은 숫자의 논문들이 이해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측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없이 그저 파동의 형태로 사라지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입자면 남겠죠. 근데 파동은 금방 다 분해돼서 사라져 버리죠. 이해했나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었던 우리 색 지문 있죠. 저번 시간에 봤던 색깔 지문은 두 가지 관점을 모두 다 차용했거든요. 색은 객관적 속성과 주관적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라고 두 가지 속성을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이해를 했다면 모두 다 인용을 했다면 이 지문은 약간 문과 쪽 감성이에요. 여기서는 과학 논문은 이해되는 사람이 없으면 그저 파동으로 사라지고 만다. 과학 논문은 입자가 되어야만, 보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치가 있다라고 한쪽의 입장만 들었어요. 정말 어렵게 낸다면 약간 성남고 기출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성남고는 어떤 게 나오냐면 A번의 글의 관점에서 B번을 이해해서 C의 빈칸을 채우시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약간 논술 문제처럼 나와요. 되게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 성남고 문제가 킬러 문항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논술형 문제가 나오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 그 두 지문에 약간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두 가지 관점을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차용했고 이 지문은 한 가지 관점만 좀 차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퀴즈. 이 지문에서 과학 논문은 주관적 속성이 있다고 보는 거니 아니면 객관적 속성이 있다고 보는 거니? 과학 지식은 객관적 속성이 있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입자가 되어야만 가치가 있는 거잖아. 과학 논문은 이 지문에서 주장하는가? 됐어요? 객관적으로 모든가에게 이해가 되고 들리는 사람이 있고 관측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보는 사람이 없고 그냥 파동의 형태로만 주관적으로만 정신적으로만 존재한 의미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려운 글입니다. 난이도 높아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쉬운 질문들이 나옵니다. 1번. 자, 의문문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했어요. 빠르게 넘겨야 합니다. 대답이 중요해요. 왜 당신은 care, 신경 씁니까? 자, how부터 끝에까지 어퍼 포인트 할게요. 의주동이죠. care의 목적어로 how customer react까지 의주동입니다. 당신은 왜 신경을 쓸까요? 어떻게 고객이 구매하는지. 여기 어에다가 purchase랑 이렇게 띄어쓰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못합니다, 못함. purchase입니다. 이거 purchase라고 있고요. 이거 구매란 뜻이에요, 구매. 자, 다시. 왜 당신은 어떻게 고객이 구매품 혹은 구매에 반응하는지를 왜 신경을 쓸까? 자,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 이유가 이 글의 주제문이 되겠죠. 왜 우리가 고객의 반응을 신경 쓰는가? 자, by 앞에 소가로 열고 자, 컴마를 찾아야죠. 부사 성분으로 문장이 시작되면 반드시 부사 성분을 닫는 컴마까지 시야를 넓혀서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부사가 됩니다. 자, 이해함으로써 포스트 퍼처스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하이프는 어떤 품사를 만든다고 했었지, 미나? 형용사를 만든다고 했죠. 이 짝대기 있잖아. 짧은 짝대기는 형용사를 만들어. 그럼 이거 무슨 뜻이겠어? 포스트. 콤프로스트 그거 아니고 포스트는 이후이 란 뜻이에요. 포스트 워가 전후란 뜻이잖아.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모더니즘이잖아요. 포스트는 이후란 뜻이 돼서 얘는 구매 후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자, 미나 해석해 볼게요. by understanding 이해함으로써이죠. by ing 구문이에요. 자, by ing 아는 친구는 안 적어도 돼요.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함으로써 이해함으로써 구매 이후에 행동을 이해해봄으로써 you can understand 너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The influence and likelihood에서 끊고요. 어휘 포인트로 influence 그리고 likelihood 두 개 밑줄 그을게요. influence는 영향력이란 뜻이고 그리고 likelihood는 가능성이란 뜻입니다. possibility. 자, 구매 이후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과 가능성을. 자, 오브 앞에 소가로 그리고 product에서 닫아주세요. 그리고 upper 포인트는 whether부터 repurchase the product까지 밑줄 긋겠습니다. 자, 전치사 오브가 나왔습니다. 자, 예은이 전치사 다음에는 어떤 성분이 나오니? 명사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whether는 명사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성분이야. whether는 명사절 만들 때 어떤 의미를 만들죠? 뭐뭐? 인지, 아닌지이고요. 얘도 사실 의주동으로 보셔도 돼요. 의문사가 없을 때 쓰는 성분이라서 의.
의주동이죠. 의주동은 이제 어떤 모든 상황에 통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구매 이후의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영향력과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그 제품을 다시 살지 안 살지에 대해서. 자, 이때 ove는 about의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뭐뭐에 대해라는 about의 의미가 있어요. 뭐뭐에 대해서 가능성과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다. 자, 또 나왔네요. 외덜절이 병렬입니다. 여기는 소가로로, 병렬이라기보다는 소가로로 동격으로 사용했죠. 또는 자, 그녀가 그것을 보관할지, 가지고 있을지, 또는 그것을 반품할지. 자, 구매라는 그러한 영역에서 return은 반품의 뜻입니다. 반품할지 아니면 쓸지, 이런 것들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소가로 보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자, you will also determine에서 끊고요. determine. 자, determine의 목적으로 다시 명사 덩어리가 나올 겁니다. whether부터 끝에까지 밑줄 그을게요. 자, 여기가 한 덩어리의 의주동으로 determine의 목적어고요. 역시 의, 주, 동입니다. 의주동. 당신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whether 다시 똑같은 뜻이죠. 뭐뭐인지 아닌지. 구매자가 격려할지 다른 사람들이 구매하도록. 자, 여기서 세모 표시할게요.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구문이죠. 이 정도는 너무 기초니까 필기 안 할게요.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격려하다, 장려하다의 뜻이에요. 그 제품을 너에게서. 자, 똑같은 얘기 반복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유가 나왔네요. 왜 소비자의 고객의 관점을, 반응을 신경 써야 하는지 3, 4번 문장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왜 신경 써야 되니? 자, 여기 예은이. 왜 소비자의 반응을 신경 써야 된다고 했어요? 다시 살지, 반품할지 알 수 있으니까죠. 내 제품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satisfied customers 끊고, 다음 become 끊고, ambassador에서 끊어주십시오. 만족한 고객은, 자, 이때 satisfied에다가 어휘 포인트, unpaid ambassador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만족한 고객은 될 수 있습니다. unpaid는 무급의란 뜻이에요. 돈 안 받고 하는 걸 뜻합니다. 무급에, 자, 그리고 ambassador는 대사란 뜻이에요. 대사가 뭐니 예원아? 홍보대사 할 때 그 대사예요. 대신해서 뭔가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하거든요. 홍보대사. 그러니까 홍보대사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홍보는 앞뒤 소가로 표시하고요. 원래는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정부 관료잖아요. 대통령이나 어떤 정부 장관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 엠베서더. 자, 만족한 고객들은 될 수 있습니다. 돈 안 받고 일하는 대사가 된대요. 무급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For your business, 앞뒤 소가로 당신 사업에. 그렇죠. 이 물건 써봤는데 좋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해주고 다니겠죠. 자, 그러므로 Customer Satisfaction에서 끊고, 소비자 만족은 should be,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휘 포인트로 탑에다가 밑줄 그을게요. 당신의 to-do 리스트는 해야 할 목록이죠. 해야 할 일 목록에 꼭대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소비자 반응 신경 쓰라고 했는데, 즉 소비자 반응을 신경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될 건 뭐다? 만족이죠. 소비자를 만족시켜라. 자, people tend to believe에서 끊고요. 사람들은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they know 앞뒤 대가로. 이렇게 문장이 끝난 다음에 주어 동사가 반복된다면 얘는 수식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믿어요. people trust friends 끊고요. 사람들은 친구를 믿어요. over 앞에 소가로 열고, advertisement 닫고, any day 앞뒤 소가로. 자, 언제나 란 뜻입니다. any day. 언제나 광고에 대해서 친구를 신뢰하죠. 그쵸? 친구가 여기 괜찮대, 여기 별로래 하면은 여러분 바로 판단하지 않아요? 써보지도 않고. 학원도 그런가? 네, 그런가요? 조심해야겠네요. 자, they know that.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광고가 지불됩니다. 광고가 쓰여요. to 앞에 소가로 열고 그 다음에 good side에서 닫아주세요. 그리고 어휘 포인트로 good side에다가 밑줄 그어주십시오. side가 면, 쪽, 편이란 뜻이 있거든요. 얘는 좋은 면이라고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면. 자,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광고가 지불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좋은 면을 말하기 위해, 즉 장점이죠. 장점을 말하기 위해 돈이 쓰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때 대인은 누구니? 유나. 대인은 사람들이죠. 앞문장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광고라는 거 안 믿죠. 광고는 돈이 쓰이는 거죠. are paid. 돈이 지불당해요. 좋은 면만을 말해요. 그리고 광고에서 단점 얘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없죠. 그걸 알고 있고요. and 그리고 자, 대절의 병렬입니다. 대세다가 어퍼 포인트 할게요. O1, O2로 목적어 병렬이죠. 자,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퍼 포인트로 be used to 부정사입니다. 이건 아마 학교에서도 필기를 해주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필기할게요, 여러분. be used to 부정사가 있고 be used to ing가 있고요. 하나 더 be used to 부정사. be를 빼야, 미안합니다. be를 빼야 돼요. 그냥 used to 부정사까지 이렇게 세 개를, 자, used to를 사용한, 이 조동사 used to를 사용한 부분들이거든요. 자, 일단 be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to 부정사 부분만 해석해보면 알아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수동태랑 결합한 거고요. 여기는 to 부정사가 아니라 to ing죠. 뭐뭐 하는 것에, 앞에 부분부터 뒤에 부분부터 해석하면 구분하기가 쉬워요.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입니다. 익숙하다. 마지막 그냥 used to 부정사는 조동사예요.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적어주십시오. be used to 부정사, used to ing, 그리고 used to 부정사까지. 됐죠? 자, by 앞에 소가로 열고요. 그 다음 컴마 닫겠습니다. 이 뒤 앞에 해석 다 안 했구나. 미안합니다. 8번 다시 할게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광고는 돈이 지불되어 좋은 면을 말하기 위해, 그리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be used to 부정사니까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고요. 이 persuade 부분에 별표 3개 표시할게요. 자, 의미를 봤을 때 반드시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가 되어야 해요. 어법은 해석을 반영하는 문법입니다. 문법과 어법은 달라요. 어법은 문법 플러스 해석이에요. 따라서 여기선 해석을 반영해 봤을 때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사 원형 형태, 투부정사 형태가 옵니다. 자, 그들은 설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들이 to purchase, 구매하도록 제품과 서비스를. 자, 다음 마지막 문장이에요. by ing 구문이 다시 나왔네요. 자, 모니터가 무슨 뜻이니? 승아야. 동사로 모니터. 그건 명사고 동사일 때는 감시하다의 뜻입니다. 관찰하다, 감시하다. 해석해볼까요?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모니터링함으로써 당신의 고객의 만족을, 키워드는 항상 반복됩니다. 또 나왔죠? 고객의 만족을 감시함으로써 판매 이후에 you had ability, 너는 해석? 네, 능력을 가집니다. 자, avoid에다가 어휘 포인트, 그리고 negative, 그리고 word of mouth에다가도 어휘 포인트 할게요. 자, 어떤 능력? 부정적인. word of mouth는 입소문입니다. 입의 말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입소문이라고 할게요. 부정적인 입소문을 피할 수 있는, 부정적인 입소문 광고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즉, 고객을 만족시켜야 부정적인 고객의 목소리를 없앨 수 있다 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문은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고요. 그 근거는 뭐야? 왜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해야 돼? 그렇죠. 부정적인 입소문을 막기 위한 거죠. 그렇죠. 자, 두 지문이 했는데 오늘 6개 나갈 수 있겠는걸? 안 되나요? 강연이 판단에 맡길게. 강연아, 6개 할래? 4개 할래? 응? 자, 일단은 3번째 지문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은 글입니다.
자, if 앞에 소가로 열고요. 컴마에서 닫겠습니다. adop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adopt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얘는 채택하다라는 뜻이에요. 채택하다. 자, 만약에 우리가 채택한다면, 자, 얘랑 대립상으로 어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바로 adapt예요. adapt. APT. 얘는 무슨 뜻이냐? adapt. 입양하다. 이게 입양하다예요. 자, adapt는 적응하다, 그렇죠. 혹은 적응시키다라고 타동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adapt. 그리고 좀 어려운 뜻, 고3 수능에 나왔던 뜻으로는 각색하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각색하다가 무슨 의미니, 여러분? 각색하다. 새로 바꾸는 거. 그렇죠. 장르를 바꾸는 걸 각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맞춰서 장르를 바꾸거나 모양을 바꾸거나 혹은 생체 기제를 바꾸는 걸 adapt라고 해요. 이거 생명학에서도 많이 쓰이거든요. adaptation. 적응도라고 불려. 적응도는 진화를 의미합니다. 진화. 그 환경이 바뀌면서 그 생명체가 자신의 몸에 어떤 원리들을 바꿔요. 진화하는 거. 그게 adaptation이에요. 너무 어려운가요? 나중에 나오면 하죠. 자, 우리가 만약에 기술을 채택한다면 우리는 돈을 내야 합니다. 그것에 비용에 돈을 내야 합니다. 자, 코스트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자, 이게 비용이라는 1차원적인 뜻도 있지만 우리 나왔었지 않니? 대가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at the cost of라고 앞에서 전치사구 배운 거 기억나요? 이거 무슨 뜻이었어? 복습 열심히 했으면 알고 있어야지. at the cost of. 뭐뭐를 대가로 하여 또는 뭐뭐를 희생하여 라는 뜻이었죠. 전치사구입니다. 하나처럼 외워주셔야 돼요. 자, 만약 우리가 기술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있다?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 이 글의 주제문이에요. 역시 모의고사는 첫 두 문장 안에서 사실상 글이 다 끝납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는 그래요. 우리가 기술을 받아들여서 이득을 보는 만큼 희생해야 될 대가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는 그 희생의 대가가 건강입니다. 건강. 이미 결론을 알려드릴게요. 기술을 받아들인 만큼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 무슨 얘기인지는 뒤에 나올 겁니다. 자, thousand of traditional livelihoods에서 끊고 주어의 핵은 livelihood입니다. 밑줄. 생계란 뜻이고요. 자, 수천의 전통적인 생계가 자, have been pushed aside에서 끊어주세요. 그리고 upper 포인트는 have been pushed aside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been pushed 이렇게 밑줄 그어주세요. push aside는 볼펜으로 밑줄 긋고 밀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push aside. 옆으로 밀어내는 게 push aside인데 BPP가 쓰인 거죠. 제가 어법 문제가 완료 부분에 그어지면 어떤 문제가 된다고 했지? 능동 대 수동이 된다고 했죠. 그럼 얘가 만약에 어법 문제 포인트로 잡힌다면 have pushed aside를 낼 거예요. 이거 맞아 틀려? have pushed aside. 틀려요. 왜냐면 뒤에 보면 by progress라는 by 행위자가 나왔기 때문에 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BPP가 아니라 능동을 써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동을 써야 되는 상황이죠. 수동에다가 어법 포인트 하겠습니다. BPP를 써야 됩니다. 반드시. 완료기 때문에 빈 PP가 되었을 뿐이고요. 자, 여기는 정화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Thousand of traditional livelihoods. 생계들이. 자, 단어가 많이 어렵죠? 그냥 쉽게 가셔도 돼요. 굉장히 많은 과거의 사람들은 정도로 이해하셔도 좋아요. 굉장히 많은 과거의 사람들은 밀려났습니다. 자, 프로그레스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자, 정화야. 한탕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대용어 연결이 습관이 돼야 돼요. 프로그레스는 어떤 단어에 대용할까? 적어주세요. 자, 테크놀로지를 밑에서는 프로그레스로 바꿔 쓰고 있죠. 요것만 연결할 수 있으면 자, 모의고사는 무조건 100점 나옵니다. 진짜요. 자, 해볼까요? 수천의 과거 사람들, 수천의 과거의 전통의 생계가 밀려나 버렸다. 기술에 의해서. 됐죠? 그리고 이 삶이 around those shops, 앞뒤 소가로 표시할게요. 생활 방식이. 라이프스타일은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번역해도 좋고요. 아니면 생활 방식이라고 번역해도 좋겠네요. 자, 이 직업들 주변에 있는 생활 방식은 removed, 제거되어 버렸죠. 자,
자, 단점이 두 개가 제시됐네요. 그 대가가 이번에 바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있었던 직업들이 사라져버렸고 또 생활 방식도 사라져버렸대요. 기존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즉 AI로 인해서 이 문과에서 가장 고소득 직업이 판검사, 변호사였잖아. 이과에서는 이 의사들이었죠. 이 직업들부터 벌써부터 나락을 가고 있죠. 가장 탄탄할 거로 생각됐던 이 직업들. 여러분 의대는 진짜 가면 안 돼 이제. 못 가나? 원래? 우리는 안 가는 거예요 의대는. 그죠? 안 가는 거예요. 야, 생각을 해봐. 로봇이 수술을 잘하겠어? 사람이 수술을 잘하겠어?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로봇이 수술을 잘하겠죠. 이제는 전망이 없어요. 옛날에는 정말 명의를 막 찾아다니면서 의사들을 모셔갔다면 이젠 다 기계가 할 게 너무나 뻔하죠. 변호사, 판사도 마찬가지야. 사람은 아무래도 감정이 개입되면 판결을 제대로 못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젠 판검사, 변호사의 역할을 AI가 대신 해줄 거예요. 너무나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젠 회계사들도 이제 안 뽑고 있고 세금 내는 그런 것도 다 AI가 전산으로 다 해주니까. 그래서 뭘 해먹고 살아야 될까? 시인 하면 돼. 시인. 에픽학 빨리 발명해야겠다 야. 자, 다음입니다. Hundreds of millions of humans today에서 끊어주세요. 자, hundreds of millions of는 자, 이 100만이 100개가 있는 거라서 억이 됩니다. 100 곱하기 100은 억이죠. 자, 100만에 즉 수백 백만이니까 그냥 수억이라고 번역하시면 안 돼요. 수억의 사람들은 오늘날 일합니다. 직장에서 문장이 끝난 다음 주어 동사가 반복되면 수식이에요. 그들이 싫어하는 직업을 하고 있죠. 끊어주세요. hate. 자, 문장이 끝났고 producing 앞에 소가로 끝에 닫아주세요. 자, 문장이 끝난 다음에 comma ing입니다. producing에다가 upper point하고 ing 동그라미 뭐뭐 하면서 만들어내면서 물건을. 문장이 또 끝났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다시 반복되면 수식입니다. 물건. 그 다음 여기는 관계대명사 문장이기 때문에 불완전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반드시 for로 끝내야 돼요. for가 없으면 어법상 틀립니다. 자, 수식어구 열의 9은 다 관계대명사거든요. 자, 관계대명사 문장은 불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they had love까지 쓰게 되면 완전해져 버리죠. 그래서 불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전치사가 끝에 꼭 들어가야 돼. 별표 3개. 여기 for가 없으면 오답이에요. 이거 진짜 어려울 겁니다. 실전에서는 밑줄 안 주면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동일히 해석해보자. Hundreds of millions of humans today. 오늘날 수억의 사람들은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그들이 싫어하는 직장에서. 문장이 끝났고요. 생산하면서 물건을. 어떤? 사랑하지 않는 물건이에요. 자, 이때 for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만 명심하시고요. 자, 때때로 이런 일자리는 cause physical pain. 자, 드디어 핵심 키워드가 등장했네요. 여러 가지 단점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단점, 제가 아까 건강을 잃게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physical pain, disability, chronic disease에다가 밑줄 그어주세요. 자, 4번에다가는 별표하고 삽입 적어주겠습니다. 자, 때때로 이 일자리들이 야기합니다. 신체적 고통과, 자, disability는 장애란 뜻, 무능력이 아닙니다. 장애예요. 무능력은 inability라고 합니다. chronic disease는 만성 질병입니다. 만성 질환. 만성 질환을 일으킵니다. 자, 다음 5번. 기술이 만들어냅니다. 많은 일자리를 대답해 대가로 끝에 닫고 upper 포인트는 어휘 포인트는 dangerous, upper 포인트는 대시예요. 자, 여기는 지훈이 해석해 봅시다. technology. 기술은 창조한다. 많은 새로운 직업을. 문장 끝났고요. 수식이죠. 어떤 직업? 확실히 위험. 그렇죠. 자, 그다음 at the same time 앞뒤 소가로. 자, 동시에 mass education and media 끊어주십시오. 자, 얘는 mass가 질량이란 뜻도 있는데 대중이란 뜻도 있어요. 대중교육과 또 mass media겠죠. mass를 공통으로 갖고 있습니다. mass media는 대중 매체예요. 언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대중교육과 대중매체가 train. 자, 근데 여러분들 독해를 잘하는 친구는 항상 어떤 습관이 있다고 했지? 대용어 연결을 해야죠. 동일히 매스 미디어와 매스 에듀케이션의 대용어는 뭐야? 그렇죠, 기술이에요. 이걸 기술로 연결할 수 있어요. 계속 까먹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문장의 주제문이 확정이 됐다면 모든 문장은 주제문의 반복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나와도 계속 연결을 하면서 흐름을 놓치면 안 돼. 한 번 놓치면 끝납니다. 자, 얘는 기술을 뜻하고요. 기술은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가 주제문이었지? 대가가 분명히 뒤에 나올 거예요. 기술은 인간을 훈련시킵니다. 뭐 하도록? To avoid. 피하도록. low-tech physical work에서 끊고요. 자, avoid에다가 어휘 포인트, 그리고 physical work에다가 low-tech physical work. 그래서 low-tech physical에다가 밑줄 그을게요. 자, 얘는 기술이 낮은 거죠. 낮은 기술성의, 낮은 기술의라는 형용사입니다. 제가 글씨를 못 쓰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지금 초점이 안 맞아요. 낮은 기술의 초딩 글씨 같네. 자, 낮은 기술의 work, 낮은 기술의 일자리를 피하게 합니다. 이거 좋은 걸 것 같아, 나쁜 걸 것 같아? 나쁜 거로 봐야죠. 이 글에서만큼은. 너무나 첨단 기술이 하도 이제 우리를 편하게 만든 대신에 낮은 기술은 아무도 안 하려는 거예요. 그걸 피하게 만듭니다. to seek, 또 자, 투부정사 병렬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train에다가 어법, to avoid 어법, to seek 어법 표시해 주십시오. 자, 투부정사가 뭐뭐 하도록이라는 부사로 사용되었어요. 뭐뭐 하도록. 그리고 얘도 뭐뭐 하도록 이렇게 적어주세요. 원래 병렬은 and를 이용하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약간 구어처럼 and 없이 그냥 병렬을 했습니다. 자, 동시에 대중교육과 대중매체는, 즉 기술이 인간을 낮은 건 피하게 만드는데 특히 어떤 거? 신체적인 것을 피하게 만들죠. 몸으로 하는 걸 아예 못하게 만들어요. 기술 때문에. 예를 들면 노트북이 있고 태블릿이 있으니까 손으로 연필 잡고 쓰는 걸 안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to seek, 또 일자리를 찾게 만들어요. working 앞에 대괄호 열고 world에서 닫고요. working에다가 어법 포인트 ing 동그라미. 자, 일하는 직업, 디지털 세상에서 일하는 직업만을 찾게 만들죠. 여기다 디지털에다가 어휘 포인트. 디지털은 어떤 단어에 대용할까? 유나. 테크놀로지컬이겠죠. 기술적인 세상에서 일하는 것만 추구하고 신체적인 것은 추구하지 않게 만드는 것, 피하게 만드는 게 기술의 대가입니다. 결국은 최종 단점이 나올 겁니다. 자, 중요 단어예요. divorce. 자, 이거 무슨 뜻으로 알고 있니? 이혼으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1번 뜻은 사실 분리예요. 분리되는 게, 커플이 분리되는 게 이혼이죠. 자, 손의 분리는 from 앞에 소가로 had에서 닫아주십시오. 자, 여기가 이 글의 활용 점정인 것 같아요. 자, 가연이 정신으로부터, 머리로부터 손이 분리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대용어 연결해서 말해보세요. 머리로부터 손이 분리된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머리에서 손이 분리된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한 문장이거든. 머리에서 손이 분리된다. 머리 따로 손 따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기술로 인해서 신체 노동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기술 때문에 머리로만 일을 하고 육체 노동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즉 머리와 손이 분리된다는 건, 자, 여기다 밑줄 긋게요. 기술만 추구하고 육체 노동은 안 하는 것을 의미해요. 기술만 추구하면서 육체 노동, 신체적인 것은 피하게 되는 것, 이게 머리와 손의 분리라는 한 단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어렵지? 자, 이것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마이너스 단어가 나와야죠. 빈칸이 뚫려 있으면 항상 마이너스 논리만 2개 남기시면 돼요.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자, 온 앞에 소가로 human mind에서 닫고요. 인간의 정신에 압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실제로도 the sedentary nature에서 끊고, 자, 중요 단어입니다. 아마 이 단어는 아는 친구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sedentary? 그래. 맞아요. 이걸 알고 있네. 어떻게 알았어? 이 질문을 옛날에 했어요. 그래?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구나. 그치, 잘했어요. 좌식의란 뜻이요. 좌식이 뭐니, 승아야? 좌식 버스, 앉아서 가는 버스잖아요. 그럼 좌식의 반대는 뭐게? 입식이라고 하죠. 입식. 설 입작을 쓰죠. 입식. 이건 몰라도 되고요. 자, 좌식의, 앉아서 하는 이란 뜻이야. sedentary. 앉아서 하는 특성은, nature는 자연의 뜻도 있지만 특성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이
하나 더 해볼까요? 좌식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건 어떤 단어에 대용할까요? 그렇죠. 테크놀로지컬이에요. 이건 기술을 의미한 끝까지 계속 연결을 해야 됩니다. 어떤 갑자기 이상한 단어가 나왔다? 무조건 대용어예요. 자, 이런 기술적 특성은 best paying job에서 끊고요. 자, best paying에서 자, 요 어휘 포인트로 best paying에다가 밑줄 그을게요. 돈을 많이 주는 이란 뜻입니다. 형용사를 만든다고 했죠. 돈을 잘 버는. 왜냐면 pay가 일형식으로 이익이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This job is paying 이라고 하면 이 돈은 돈벌이가 좋아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est paying은 돈을 많이 주는 이란 뜻입니다. 자, 실제로도 이러한 기술적 특성, 좌식적 특성은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의 기술적 특성은 다시 말하면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이 특성이 health risk가 됩니다. 그래서 밑줄 긋게. 자, 건강에 위험이 됩니다. 특히 몸에도 정신에도 두 개 모두 피해가 된다고 하네요. 내용일치 문제 나온다면 이거 진짜 어렵게는 이거 여러분 다 틀리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생각이 났어요. 자, 한번 OX 퀴즈 내볼게요. OX. 자, 미나가 풀어봅시다. 기술적 직업은 육체 노동을 피하게 만들어서 신체에 부담을 준다. OX. 왜 X야? 왜 X야? O 아니야? 다시 기술은 자, 기술의 발달은 육체 노동을 피하게 만들어서 신체 건강에 위험을 준다. 신체 건강에만으로 할게요. 신체 건강에만 위험을 준다. X예요. 왜냐면 신체와 정신 모두에 위험이 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어려워. 나머지 보기까지 꼼꼼히 지우고 답을 골라야 돼.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보기는 사실 선생님에 따라서 O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문제 선지에 따라서 X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면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거든요. 항상 내신 문제는 가장이라는 단어가 항상 들어가 있어. 상대적으로 답이 결정돼요. 저는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신체와 정신 모두에 위험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두 개 다 넣어야만 정답이 되게 할 것 같아요. 신체에만이라는 only 같은 표현 들어가면 웬만하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승아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Our language helps to reveal our deeper assumption에서 끊고요. upper 포인트는 help to reveal입니다. 자, help는 보통은 help 목적어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의 문형인데, 자, 목적어가 아주 흔하게 생략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help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의 구조로 많이 쓰입니다. 여기선 help 투부정사로 쓰였고요. 여길 만약에 변형해서 동사 원형으로 바꿔도 틀리지 않겠죠. to reveal 대신에 그냥 reveal이 와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언어는 드러내는 걸 돕습니다. 우리의 깊은 추정을. 자, 첫 문장은 일단은 패러프레이즈 해보면 우리의 말 안에 우리의 의식이 숨어 있대요. 깊은 추정 가정이 숨어 있다. 자, think of 예시가 바로 나왔네요. 이러한 자, revealing phrase에서 끊고요. 자, revealing은 형용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잘 드러나는 이라고 약간의 의역을 해야 돼요. 자, 이러한 잘 드러나는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phrase는 구절 혹은 문구란 뜻입니다. 자, 왼 앞에 소가로 컴마에서 닫고, 자,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달성할 때 important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달성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들었다, 걸렸다. 자, 이에서 끊고 툭에서 끊을게요. S-V- 표시. 자, take는 시간과 함께 쓰이면 걸리다. 그리고 어떤 사물과 함께 쓰이면 들다, 돈이 들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혹은 물건이 쓰일 땐 또 가져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뜻이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서는 들다 정도로, 소비되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이러한 잘 드러나는 구절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달성하면 우리는 이것이 피땀 눈물이 들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피땀 눈물이죠. blood, sweat, 그리고 tears까지 피땀 눈물. We say important achievements에서 끊고요. 우리는 말합니다. SV.
중요한 성취가 hard earned라고 말하죠. hard earned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이거 하이픈 들어갔습니다. 자, 강연아, 하이픈 들어가면 어떤 품사 만든다고 그랬어? 형용사. 그렇죠. 형용사를 만드니까 힘들게 얻은이란 뜻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심상치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계속 주어로 뭐가 잡히고 있니? 위죠. 위 하면 어떤 특성을 떠올리라고 했지? 댕청이에요, 댕청. 우리는 말합니다. 즉 댕청한 사람들이에요, 댕청한 사람들. 중요한 건 다 힘들게 얻을 수 있는 거야. 피땀 눈물이 들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뒤집으면 주제문 나와요. 뒤집어 볼까, 예원이? 힘든 일도 쉽게 할 수 있다가 이 글의 주제문. 됐어요? 아무리 중요하고 힘든 일, 굉장히 뭐 대부분의 일들은 중요한 일들 다 힘들게 얻어야겠지만 아무리 중요하고 힘든 일이라도 쉽게 할 수도 있는 것들도 존재한다가 이 글의 주제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문장부터 혹은 두 번째 문장부터 방향성을 잡으면 글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우리는 아마도 추천하면 계속 주어가 위에요. 댕청이죠, 댕청. 우리는 추천해요. Hard days work. 그리고 when days work would be enough에서 이렇게 enough 밑줄 그어주십시오. 자, 우리는 권장합니다. 추천합니다. 힘든 하루의 일이라는 말을 권장합니다. 자, when 앞에 소가로 enough 닫고요. 이거 되게 고급 독해 영역인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when에다가 어퍼 포인트 해봐. 여러분, when에는요 얼도의 의미가 있어요. 얼도의 의미.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3 모의고사에서는 두 번 건너서 한 번 정도는 쓰이는 것 같아요. 되게 자주 나와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if에도 불구하고 뜻이 있어요. while, when, if 다 뭐뭐에도 불구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에도 나오고요. 자,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우리는 힘든 하루의 일이라는 말을 권장합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일이라는 말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직관적이고 자연스럽죠? 그냥 하루의 일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를 힘든 하루의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대요. 이게 더 대단해 보이니까, 위대해 보이니까요. 자, 다음입니다. 또 위저 주어가 계속 마이너스 논리예요. 이거 뒤집어야 될 논리일 겁니다. 우리는 구절을 사용합니다. That is for you to say 에서 끊어주십시오. 자, 요거는 속담 같은 관용 표현이에요. 어휘 포인트로 쭉 밑줄 긋고요. 요건 그냥 한 단어로 외울게요. 말이야 쉽지란 뜻이에요. 말하는 건 너에게 쉬울 거라고 직역해도 좋지만 우리도 되게 자주 쓰이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동일아, 말이야 쉽지 이거 어느 상황에서 쓰는 거야? 언제 쓰니? 아, 말이야 쉽지 언제 써요? 거창한 일. 굉장히 그죠. 크고 거창한 일을 앞두고 누군가가 그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할, 그죠? 예? 예. 무시했을 때 쓴다고요? 아, 우리 이런 거 봐봐. 우리가 한 번도 이런 사고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대답하기 힘들죠. 항상 떠먹여만 주니까 직접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질문 던졌을 때 지금 짱구를 굴려야 돼. 머리가 아파야 돼 지금. 그래야지 여러분의 사고력이 향상이 돼요. 자, 서은이 말이야 쉽지 이런 거 언제 쓰는 표현이니? 한번 여기 뒤에 보지 말고 한번 얘기해봐봐. 말이야 쉽지 언제 쓸까요? 머리를 굴려봐. 수학하듯이. 말이야 쉽지. 뭔가 힘든 일 혹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걸 상대방이 요구했을 때 쓰죠. 그 말이야 쉽지 그걸 어떻게 해?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죠? 힘든 일을 앞에 두고 쓰는 말이에요. 왜 갑자기 체조를 하고 그래? 5번 문장 그거 띄고 이제 하려고요.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요. talk of에다가 어퍼 포인트 할게요. 그렇죠? 이런 거 좀 제보 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talk of, 토크는 항상 전치사 about이나 to나 of 같은 전치사를 붙여서 써요. 왜 그럴까? 일형식이거든요. 말하다류 동사 중에 speak와 talk는 일형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치사를 붙이죠. 자, 우리가 말할 때 easy money. 자, 그러면 자, 일단 통념이에요. 주어가 위기 때문에. 자, 쉬운 돈. 비판적으로 쓴 마이너스 단어일까요? 플러스 단어일까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의 의도는 마이너스 의미죠. 왜냐면 사람들은 힘들다, 어렵다, 피땀 눈물이 들었다 이런 걸 좋은 거라고 여기거든. 사람들은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쉬운 돈이다, 편한 돈이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의 의도는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easy money, 쉽게 얻은 돈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암시합니다. 이것이 얻어졌음을. was랑 ed 동그라미, upper 포인트는 was랑 ed입니다. 그리고 어휘 포인트로 illegal과 questionable, 그리고 means는
필요 없고요. 자, 일리걸은 불법의. 이거 IL 빼면 오답이 됩니다. questionable은 의심스러운이란 뜻입니다. 불법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민의 S 붙으면 수단의 뜻이 돼요. 의심스러운 수단을 통해서 얻어졌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힘든 하루의 일 되게 좋게 보고요. 쉬운 그래. 쉬운 하루 마이너스로 봐요. 쉽게 얻은 돈 이거 마이너스로 보는 거고요. 사람들은. 그리고 힘들게 얻은 돈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통념이에요. 언어에 녹아있는 그들의 추정. 힘들고 어려운 것만 좋은 거다. 자, it's like 이것은 마치 우리 모두가 자동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자, automatically에다가 어휘 포인트. 오토매틱이죠? 자동으로인데. 자,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볼까요? 자, 미나야, 자동적이다. 자동적으로 받아들인다. 좋은 거니 나쁜 거니 이거? 자동적으로 받아들인다. 비판하지 않고 그냥 무지성으로 수용하는 걸 뜻해요. 자동으로 받아들인다. 원래는 꼼꼼히 따져보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거지. 근데 자동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약간 마이너스 어감을 풍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무지성으로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런 automatically 같은 단어를 지문을 변형한다고 하면 unconsciously 같은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 unconscious, unconsciously, 혹은 uncritically, 무비판적으로, critically, 이런 단어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자동적으로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자동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ight에다가 어휘 포인트 봅시다. right. 자, 유연이 right는 무슨 뜻이지? 올바른, 그렇죠? 옳은 혹은 올바른이라는 뜻인데, 여기 사이테이션 따옴표 찍혀 있잖아요. 요거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강조를 뭐라고 해? 대답해봐. 대화할 때 아, 대사. 아, 그렇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대사를 얘기할 때 찍죠. 예. 근데 모의고사 지문에서 사이테이션이 인용 부호가 붙어 있으면요, 강조 아니면 반대 의미일 가능성이 높아요. 강조나 반대. 여기서는 반대 의미입니다. 이거 올바른 방법이야 라고 강조한 게 아니라 비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승아야, 너 되게 똑똑해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야? You're so smart. 이게 무슨 뜻이겠어? 똑똑하다는 뜻이죠. 이거는 강조의 의미였고요. 여기서는 right에다가 이게 이악 물고 이 꽉 깨물고 쓴 거예요. 이거 올바른 방법이, 다시 할게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방법이 더 어려운 것이다 라고요. 자, 이때 harder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올바른 방법이 곧 더 어려운 방법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실제는 맞아요 틀려요 이거? 아니겠죠. 이미 통념이기 때문에 주제문은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은 힘든 게 다 좋은 거다, 힘든 게 옳은 거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뒤집어야지 주제문이 나올 겁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반드시 옳지도 않을 거고, 또 위대한 일들이 반드시 힘들지도 않을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in 앞에 여기 안 했구나. inevitably 앞뒤 소가로. 자, 무슨 뜻이야? inevitable, 불가피하게죠. 반드시란 뜻입니다. evitably 피할 수 있는 이기 때문에 in이 붙으면 부정의 의미를 만들어요. 불가피하게가 되겠죠. 불가피하게 힘든 것이다. 원에다가 어법 포인트. 원은 부정대명사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명사와 같은 종류의 명사를 받거든요. 원은 앞에 나왔던 way의 대용어죠. 힘든 방법 혹은 힘든 것,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내 경험에서 in my experience 앞뒤 수가로. 자, 이것은, 자, 어법 포인트 할게요. hardly에다가 밑줄. 자, 부정부사입니다. hardly는 결코 뭐뭐 않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정부사입니다. 그리고 is 동그라미, ed 동그라미, DPP도 주의해야겠어요. is, ed. 자, 내 경험상, 자, 이때 나라고 돌아왔죠. 자, 이 글을 쓴 사람이에요. 똑똑할까 멍청할까? 동일아. 이 사람은, 글을 쓴 사람은 똑똑해야지. 모의고사 글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나왔던 위는 사실 통념, 대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진술을 했다면,
내 경험이라고 나 혼자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아마 똑똑할 거야. 근데 내 경험상 이건 의문시 되지 않아왔던 것 같아요. 즉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 번도 이러한 진술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멍청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여기가 진짜 좀 킥이었던 것 같아요. Sacred cow에다가 밑줄 그어봐. Sacred cow. 자, 지훈이 Sacred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신성한이란 뜻이고요. 그다음 cow는 소란 뜻이에요. cow. 자, 그리고 요거 단어 약간 좀 저금 낚시긴 한데 이렇게 쓰면 오답인 거 알죠? scared는 무슨 뜻이야? 이제 무서워하는, 즉 겁을 먹은 거예요. 먹은. 설마 이런 거에 낚이는 사람은 없겠지? 근데 은근히 시험 현장에서 이런 스펠 가지고 낚시하는 거 많이 틀려온다. 잘하는 애들일수록 급하게 푸니까. 자, scared는 무슨 뜻이라고 발음을 해봐야 돼요. scared. 겁먹은. 얘는 어떻게 읽어? sacred는 신성한입니다. 여러분, 신성한 소 하니까 어떤 개념이 떠올라? 인도 사람들 떠오르지 않아요? 인도는 길거리에 막 소가 돌아다녀요. 차 옆에서. 근데 사람들이 다 피해가지, 차가. 이제 우리나라 같았으면 바로 신고 때리고 이제 소를 잡아가는데 거기는 소가 신이야. 신성한 소. 그래서 얘는 인도의 그 문어에서 파생된 용어인데 얘는 어떤 걸 지칭하냐면요.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감히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 생각이나 개념을 뜻해요. 신성한 소. 감히 아무도 비판할 수가 없고 비판하지 않는 생각이나 개념을 신성한 소. 왜냐면 신이니까요. 비판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디스라고 지시어가 붙었기 때문에 앞에 나온 개념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럼 서은아, 이 신성한 소가 의미하는 건 뭘까? 위대한 일은 힘들다는 개념이죠. 힘이 들어야 되고 노력이 들어야 되고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 피땀 눈물이 든다는 거. 요게 신성한 소라는 개념이에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당신이 to challenge. 그래서 do에다가 upper 포인트. 자, to는 강조의 do로 쓰인 성분이고요.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강조의 do고요. 자, challenge에다가 어휘 포인트. 이건 동사로 쓰였고 도전하다의 뜻이죠. 맞서다, 도전하다. 자, 만약 당신이 이러한 신성한 소에 도전한다면, 다시 말하면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 이러한 생각에 도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은 의미 없다고 했죠? 이런 데서 신성한 소가 뭐지 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 대답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We don't even pause to consider. 대세서 끊어주세요. 우리는 심지어 멈추지 않아요. 자, pause에다가 어휘 포인트. 얘는 멈추다의 뜻입니다. to 앞에 소가로 열고 consider에서 닫아주세요. 우리는 고려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대절을. 대세다가 upper 포인트. 자, something important에서 important에다가 어휘 포인트. 아이고, 여기서 닫으면 안 되고 여기 valuable에서 닫아주십시오. 자,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important and valuable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그리고 앞 단원에서 한번 필기했었는데, 자, 유나, valuable은 특이한 성질이 하나 있었죠. 이거랑 똑같은 뜻의 형용사 하나 말해봐. invaluable이에요. in이 붙으면 보통은 마이너스 반대 의미를 만들거든요. 형용사는. 근데 valuable은 in이 붙어도 같은 의미를 만들어요. 매우 귀중한이라는 뜻입니다. 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in 붙었다고 틀리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는 심지어 고려하기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자, 무언가. 자, 역시 주어가 뭐야? 위잖아요. 위면 무조건 댕통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생각 안 해요.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음을 생각하지도 않죠. 여기는 upper 포인트. B, DE, 그리고 EG까지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자, 예원이. 자, 정말 많이 들었죠? 서술형 특강 때. make의 문형을 말해봐봐. 그렇죠. make 목적어 형용사는 그냥 기본 공식입니다. make 목적어 형용사. 자, 얘는 수동태가 돼도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가요. 그럼 수동태가 되면 be,
made가 되는데 be made가 돼도 뭐가 와야겠어? 형용사는 그대로 와야 합니다. 자, make 목적어 형용사 혹은 be made 형용사 두 개는 같은 표현이에요. 이제 여기도 is라는 형태, 형용사 형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이거 고3 수능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요. is를 이질리로 바꿨으면 오답입니다. 왜 이질리로 바꿨으면 오답이 왜 헷갈리냐면요.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예원이 해석해보자. We don't even pause. 우리는 심지어 멈추지 않습니다. 고려하기 위해 무언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멈추지 않아요. 자, 보면 한글 해석으로 뭐처럼 번역됐어? 쉽게 부사처럼 번역이 됐지만 형용사가 와야 돼요. 이것 때문에 헷갈려, 생각보다. 그래서 공식처럼 외워야 됩니다.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be made 형용사. 따라하세요. be made 형용사. 해야 돼요. 안 하면 수업을 안 끝날 거예요. be made 형용사. 따라서 그냥 공식처럼 be made 다음에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옵니다. 한글 해석으로 하면 부사가 오지만 반드시 형용사가 올 자리고요. 11번. 자, 모의고사에서 마주쳤다고 해봅시다. 항상 시선을 약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이렇게 봐야 돼, 얘들아. 이렇게 봐야 돼. 한눈에 들어와야 돼. 이 문장이 끝에 뭐로 끝났어? 마지막 문장 물음표 끝났죠. 저 같으면 이건 그냥 안 봤어요. 왜냐면 질문을 던졌으면 질문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대답이 중요한 거니까. 안 봐도 크게 상관이 없는 문장이에요. 이런 데서 10초, 20초씩 아껴야 돼. 그리고 그 시간들을 다 빈칸 추론이나 순서 삽입 같은 고난이도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도 우리 내신이니까 해볼게요. 자, what if에다가 어휘 포인트, 얘 접속사입니다. 접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뭐뭐라면 어떨까 상상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뭐뭐라면 어떨까 what if. 그냥 상상만 하고 끝나는 거죠. 답을 안 정해줍니다. 가장 큰 일, keeping 앞에 대괄호 열고요. matters에서 닫아주십시오. 그리고 어법 포인트는 keep from ing, 그리고 one matters, 그리고 is, 띵 다 밑줄 그어주십시오. 어려운 문장이네요. 자, 구조 표시부터 다 하고 해석할게요. 띵에다가 S 표시, is에다가 V 표시, 그리고 false는 어휘 포인트. 자, 일단 기호 먼저 다 할게요. 대답해 대괄호, effort에서 대괄호 닫고요. 자, 다음은 that에다가 어법, 그리고 huge effort에다가 어휘 표시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끝. 자, 여기는 이거 해볼까요? 가연이 해석해볼까요? What if? 뭐뭐라면? 가장 큰 일이, 주어가 나오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주어랑 동사 거리가 엄청 멀죠? 중간에 나오는 모든 성분은 주어를 꾸밉니다. 가장 큰 일, 어떤 일? 형용사죠? 앞에 있는 명사뿐입니다. 어떤 일? 자, keep from ing 구문이라고 불러요. keep from ing는 적어주세요. keep from ing. keep은 원래 유지하다 라는 뜻이지만 이렇게 keep from ing 형태를 취하면 막다의 뜻으로 바뀝니다. 막다. 자, 문법 문제로도 자주 나옵니다. 자, 다시 해보자. 가장 큰 일, 어떤 일? 우리를 하는 것에서 하는 것을 막는 일이죠. 우리가 하는 것으로부터 막는 일. 뭘 해요? What matters. 여기는 doing의 목적어입니다. 의주, 동이라고 적을게요. what이 의주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matter는 동사고요. 중요하다의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중요한 것.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처음부터. 좀 어려운 문장이에요. what if부터. 뭐뭐라면 어떨까? 가장 큰 일이 어떤 일? 우리를 막는 일이에요. 뭐로부터? 중요한 것을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는 일이, 막는 가장 큰 일이 잘못된 추정이라면 어떨까? 이것이 큰 노력이 든다라는 주장이죠. take는 아까 했었죠? 들다의 뜻입니다. 큰 노력이 든다라는 잘못된 추정이라면 어떨까? 근데 여러분, 한글 문장 한번 봐보세요. 한글 문장 봐도 이해 못해요. 이 문장 머리만 아프죠.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데 시간만 뺏어먹는 문장이에요.
물음표인 거 딱 보자마자 실전에서는 가볍게 넘겼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질문의 형태인데 대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국어에서 뭐라고 부르니? 오유, 똑똑한 친구들이 많구나. 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개념어들은 중학교 때 다 끝내고 올라왔죠? 아니에요? 의인법, 뭐 서리법, 아니면 뭐 객관적 상관물, 뭐 아니면 시적 포용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왜냐면 왜 이런 걸 해야 되냐면 국어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용어들, 개념어들 안 알려줘. 그냥 내요. 예를 들면 비지문에서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이것이 왔다. 그냥 이렇게 낸단 말이야. 이런 거는 여러분이 국어학원에서 배워야 돼. 방학 때 배워야겠죠? 내신 때는 배우기 힘드니까. 그냥 방학 때 이런 거 다 끝내야 돼. 자, 서리법이라고 부르는데 질문의 형태이지만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는 질문이에요. 자, 우리는 주제문을 알고 있죠? 동일이 이 글의 주제문 말해봐봐. 위대한 일, 힘든 일도 쉽게 달성될 수 있다가 이 글의 주제문이에요. 그러면 한번 이 질문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추론해 봅시다. 뭐뭐라면 어떨까라고 질문의 형태인데 위대한 큰 일이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게 하는 걸 막는 그 가장 큰 것이 잘못된 추정이라면 어떨까? 이것이 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잘못된 추정이라면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대답해봐봐. 어떨까? 답은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대답해봐봐. 자, 서윤이가 대답해봅시다. 어떨 것 같아? 아, 네. 대답해보세요. 서윤이 대답해봐봐. 어떨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봐. 한글로. 우리가 주변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일이 엄청난 놈이든 어쩔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해봐봐. 그죠? 힘들지? 그지? 한 번도 이런 훈련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 이제 자극을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거든. 허탈하네요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허무하네요.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야죠. 내 의견을. 허탈하네요. 이미 이 사람은 이 질문이 잘못된 추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앞에서도 힘든 일이어도 이 사람들이 무지성으로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모든 힘든 일들이 위대한 일들은 힘들 거라고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질문의 형태이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은 힘든 일, 그러니까 위대한 일들 혹은 큰 일들은 반드시 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언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는 걸 막는 것이 이러한 잘못된 언어적 추정이다라는 거, 이거를 들으면 사실 허탈하게, 허무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거 좀 되게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되게 어렵죠? 아마 한글을 봐도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에서 가장 어려운 글일 겁니다. 네, 뭔가 좀 넋이 나간 표정인데. 자, 근데 솔직히 이 내용 지문의 문장의 하나하나의 난이도가 높은 것 치고는 주제는 간단해요. 주제를 그냥 외우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 글의 주제문은 위대한 일도 쉽게 달성할 수 있다예요. 그렇죠? 반드시 힘든 노력과 시간과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위대한 일이라도. 이걸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할 겁니다. 피땀 눈물이 항상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루만 공부해도 1등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자, 네. 자, 너무 힘든가요? 지문은 그럼 일단 진도는 4지문 나갈게요. 앞에 따라와야 될 것들도 많고 하니까 오늘 진도는 요 4지문으로 하고요. 가볍게 복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 자료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은 마무리하고 말이야 쉽지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s a criticism 앞뒤 소가로 표시할게요. 비판으로서 쓰고 있습니다. 보통 when 앞에 소가로 usually 앞에 소가로 opinion 사다 주세요. 우리가 추구할 때 invalidate에다가 어휘 포인트. 중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거 에픽핵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치? validate 무슨 뜻으로 외웠니 유나? 1번 뜻은 정당성을 입증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법률 용어예요. 자, 그러면 지안이 에픽핵에서 무슨 뜻으로 의역이 됐었죠? 선생님 프린트에 명료하게 하다라고요? 아니에요. 에픽핵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었냐면
억울함을 풀어주던가 그렇게 번역이 돼 있을 거야. 학교 프린트구나. 빈디케이트구나. 미안합니다. 명예를 네, 맞아요. 빈디케이트. 미안해요. 헷갈렸어요. invalidate잖아요. validate가 정당성을 입증하다라면 in이 붙으면 반대 의미를 만들죠. 그럼 무슨 뜻이야 이거? 잘못됨을 입증하답니다. 자, 비슷한 뜻이에요. 자, invalidate는 in이 붙었기 때문에 반대 의미를 만들고요. 잘못됨을 입증하다입니다. 자, 누군가의 의견이 잘못됨을 입증함을 할 때 비판으로 씁니다. 자, 말이야 쉽지라는 말은 어떤 일을 사람이 맡겼을 때 되게 위대한 일을 맡겼을 때 야, 그걸 어떻게 말이야 쉽지라고 당연히 그 일이 힘들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그죠? 무조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쓰는 말이에요. 말이야 쉽다라는 거. 자, 그래서 비판으로 쓰는 게 일단 중요했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삽입 문장, 이것은 마치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해설이 되기 때문에 7번 문장과 6번 문장의 연결성을 정리해 두셔야 돼요. 공부할 때. 말이야 쉽지랑 이시랑 연결하면 좋겠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삽입 문제도. 그냥 무지성으로 답만 찍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삽입 문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